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까지 첨단 장비로 점검합니다. 점검 프로. 안녕하십니까, 건축형입니다. 8월 3주차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현장의 사전점검 준비 첫 번째 영상입니다. 모델 하우스 사진을 보면서 사전점검 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축 품질 기술 특급 기술자의 사전점검 대행이 필요하시면 댓글 참조해주세요. 자, 거실입니다. 아트월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 판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큰 아트월을 시공했을 땐 고급스럽다는 장점이 있는데 시공할 때 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직 수평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되고, 또 이렇게 유광의 자재를 사용했을 때는 이 테두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줄눈 주변에 손상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. 또 바닥을 보시면 타일과 안방에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일과 마루가 접하는 면적이 마감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주방인데요. 주방에는 주방 가구를 설치할 때 타일이 시공된 후에 설치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. 그럴 때 자재가 떨어지거나 연장이 떨어지면서 이 타일 또는 마루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바닥 손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, 또 이쪽에 아일랜드 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 바닥과 아일랜드 장이 만나는 이 접합면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.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. 이렇게 가구판과 벽 타일이 만나는 경우에는 이 틈새가 또 수직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, 틈새가 너무 크다면 하자 보수를 요청하셔야겠죠. 자, 다음 또 주방입니다. 싱크대 참 세련된 형태로 잘 자재 선정을 했는데요. 이런 경우에 상판과 싱크볼이 만나는 전면에 틈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물을 사용하다가 이 틈새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. 이런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하니까 이 틈새가 있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주방 창호와 옆 벽 타일이 만나는 부분에 또 수직이나 수평이 맞지 않고 또 틈새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꼼꼼히 잘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 주방 발코니를 볼 수 있는데요. 이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실내만큼 단열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보통 간접 외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창호가 이 문짝을 닫았을 때 틈새가 있다면 이 발코니에 있는 냉기나 바람이 겨울철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닫았을 때 밀실하게 잘 닫히고 위, 아래 틈새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닥 타일 한번 두드려 보시고 물을 부어서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해 보시고, 벽체도 도장이 매끈하게 잘 돼 있고, 도장이 되기 전에 그 바탕면이 안 좋으면 울퉁불퉁한 게 그대로 다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말끔히 잘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안방인데요. 모델하우스에는 이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아요. 근데 창틀로 밀어봤을 때 이곳에는 이중창을 잘 시공해 놓은 것 같아요. 한 겹만 있는 창호를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,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두 겹으로 있는 창호가 발코니에 있는 냉기도 막아주고, 발코니에 이제 우수관이 설치가 될 수가 있는데 우수관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막아주는데 꽤 좋은 역할을 하겠죠. 그런데 이 창틀이 두껍다 보니까 이 바닥 시공할 때 이쪽까지 밀실하게 시공이 되지 않아서 좀 들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 창틀을 밟았을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안방에 또 화장대가 있네요. 화장대는 앞에 이제 화장대 상판이 설치될 텐데, 상판이 이 화장대의 크기가 딱 맞아야지 이쁘게 설치가 되겠죠. 테두리에 실리콘이 잘 시공되어 있는지, 테두리와 가구 틀 사이에 틈새가 너무 크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, 서랍과 문짝을 열고 닫으면서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지, 열고 잘 닫히는지, 열고 닫을 때 이 옆에 있는 틀과 닿아서 간섭이 생기진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. 다음 화장실도 아주 고급스럽게 자재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. 금색으로 아주 멋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, 이렇게 마블 카운터 방식의 세면대가 들어왔을 때는 이 상판과 이 세면대 접합부가 좀 지저분하게 시공이 되어 있지 않는지, 매끈하게 수직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상판과 벽타일이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이 매끄럽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.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이런 기기들, 변기들, 샤워기 다 한 번씩 잡고 흔들어 보면서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, 벽타일도 한번 두드려 보면서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. 다음 침실인데요. 침실에는 벽지랑 마루가 시공되어 있는데 이게 마루 수평이 맞는지, 마루랑 이 걸레바지랑 접하는 면적에 실리콘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, 이 뒷벽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 가구가 뒤틀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직 수평이 맞는지, 문은 잘 열고 닫히고, 또 문을 열었을 때
뒤쪽 판도 잘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. 또 욕실인데요. 이런 욕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와 이 우측에 실리콘 시공이 되어 있어야 돼요. 이 실리콘은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 욕실장을 타일에 붙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실리콘도 없는 것도 하자고, 잘못하면 나중에 이 욕실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기기들, 선반들 다 잡고 흔들어서 가볍게 흔들어 보고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. 자, 이 벽타일 자재도 괜찮은 걸 사용한 것 같은데, 이런 자재를 사용했을 때는 이 실리콘이 탈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요 타일이 만나는 부분, 그리고 욕조랑 타일이 만나는 부분, 요 석재 선반과 타일이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이쁘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. 이렇게 들뜨거나 틈새에 구멍이 있거나 한 것들도 하자니까,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현관인데요. 현관에는 마찬가지로 바닥 타일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, 이 석재 걸레 바지와 가구 틀 접하는 면이 매끄럽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가구를 절단했는데 이 절단면이 너무 울퉁불퉁한다거나, 아니면 이 현관 창고나 신발장을 열고 닫을 때 이 밑에 있는 곳과 닿아서 열고 닫히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까지 건축형이었습니다.